유행의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행 상황을 예측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유행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월 4주에는 97만여 명이 확진이 되어서 5주간 25배 정도의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와 또 높은 3차 접종률로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는 3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석한 중증화율은 2월 첫째 주 일주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추석 조사를 한 결과 중증화율은 0.19%, 치명률은 0.08%로 델타 변이 유행이 진행되었던 작년 11월, 12월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중증 병상 및 치료제 등 중증화 예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평균 541명이었고 확진자 발생은 총 541명으로 전주 대비 57% 정도가 증가해서 3주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군별 사망자는 2월 4주의 사망자 중에 60대 이상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최근 5주간 60대 이상의 사망자의 50.7%는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을 한 대상자였습니다. 다음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진 또는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의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누적된 확진자의 영향으로 신규 위중증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관리를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격리 통지서 등을 문자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중앙부처의 행정 인력의 파견을 통해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중증과 준중증 병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등 병상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또 소방구급 등 사회 필수 분야의 업무 지속 계획을 점검하여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대비 1.7배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2월에는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약 52만여 명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2명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는 학교 개학에 따라 새학기 적응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지원하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 자체 조사를 위한 긴급 대응팀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에서 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허가에 따라 3월 중으로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또 소아 환자의 재택 치료 역량을 확충하고 응급 대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261건의 집단 감염과 9,9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시설의 4차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발생 양상에 대한 분석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발생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적 발생률 또 누적 사망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구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덴마크, 또 싱가포르, 독일 순으로 높은 발생 규모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현재 유행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는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고령층의 3차 접종, 그리고 중환자 병상 및 먹는 치료제 확충,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로 위중증과 사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유행에 대한 정점 시기 또 유행의 정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하고 정점을 지난 국가들은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오미크론의 낮아진 중증화율과 높은 전파력 특성을 감안해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 체계로 사망과 피해, 사망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진자 동거인 관리, 또 방역 패스 등의 효율화를 통해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동거자에 대한 관리 체계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관리가 모두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검사 방식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시행하고 6에서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실 것을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감시 기관을 포함해서 총 10일 동안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추가 4차 접종 실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시설은 집단 거주 그리고 장기 재원 또 입원 입소자의 높은 고령층의 비율과 만성질환 보유 등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과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차 접종을 시행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연령의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접종 간격은 4개월의 간격을 권고하되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